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4년 10월 2일 오후 1시 58분이고요. 일하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이번 주는 참 꿀 연휴죠. 연차만 조금 쓰면 연달아서 거의 9일을 넘게 쉬는 그런 한 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차를 써서 제가 촬영을 못했던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연차가 좀 있었고 제가 그 와중에 조금 일이 좀 많이 밀려 있어서 처리하느라 영상은 사실 찍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 목, 금 연달아 3개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요. 똑같이 약속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예상했던 대로 잘 갔고요. 지금 또 잘 떨어졌습니다.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찝어뒀던 방향 저점을 깨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고 그 기준은 이제 약 위로 5%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한 5.85 정도 오르고 이렇게 조정을 맞고 있는데요. 저는 뭐 조금 더 갈 거라고도 예상을 했는데 뭐 결국은 오르나 내리나 제 관점은 조금 더 올라서 떨어지나 조금 지금 떨어지나 결국 관점은 이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시장은 시장대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중동과 비트코인이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잘 아시다시피 제가 기존 영상에서 이제 텔레그램 입장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 영상 하나를 올리고 약 400명 정도가 입장을 하셨어요. 지금도 계속 입장을 하고 계시고요. 일단은 텔레그램은 9,000명까지 일단은 받고 잠시 중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계속 들어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영상을 거의 마무리로 해서 아마 거의 입장이 끝나실 것 같은데요. 9,000명까지는 약 400명 입장 가능하시고요. 영상 잠시 멈추셨다가 영상 하단 댓글 통해서 코인드라이버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그리고 시장에 대해 영상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중동 위기 고조에 5억 3,300만 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계좌 살려놔라 이놈들아. 사셨던 분들은 수익이 나신 분도 있고요. 아직 뭐 숏으로 잡으셨던 분은 또 수익이 나실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이런 중동 문제나 전쟁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흔드는 흐름들이 나오는 한 아마 개미들은 쉽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은 산다 판다로 논할 게 아니라 그냥 저처럼 푸근하게 사고 물리고 하는 단계로 모아간다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동 전운이 더욱 격화되면서 현재 나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 그리고 비트코인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암호화폐 시장과 마찬가지로 10월 첫째 거래일부터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월가 전문가들은 10월 4일 발표될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투자 비중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브리핑을 전달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예상치 못한 파업 그리고 전쟁 소식이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크게 이 시장을 흔드는 요인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 대부분이 알고 있는 이슈시겠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긴 했지만요. 전문가들은 아직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같은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 동남부의 항만에 대한 노조 파업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출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핵심 인프라인데요. 이게 지금 파업에 들어가면서 또 이런 물동량에 대해서 또 제재를 받게 되면서 절반 정도가 되는 양이 또 영향을 받게 되면서 결국 시장이 금리를 인하하는 이 시점에 인하에 대해서 또다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0월에는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시장 관심이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에 촉각을 앞두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10월 1일 미국 노동부 구인이직 보고서는 나오고 있고요. 또 2일 민간노동부 3일, 4일, 10일 잘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경기 침체 우려를 부각시킬지 아니면 경기 연착륙에 대한 안도감을 줄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망세를 유지하는 오르락내리기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분석가는 비트코인 대세 상승 전 최대 10% 조정 가능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약 6% 정도가 오른 시점에서 약 7%가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3%가 더 빠지느냐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차트상 솔직히 저점을 깨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측이 좀 간단한데요. 결국 저는 계속 일관된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뭐 여기서 눌리나 더 올라와서 눌리나 계속 눌리는 건 똑같고, 이제 옆으로 횡보하다가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제가 가장 보는 시나리오인데요.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파동이 꺾여서 여기서 조정받고 바로 이제 꺾여 내려가서 여기를 보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나 결국 분할 매수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여기만 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지고 갔다가는 오히려 슈팅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냥 여기든 그냥 사고 있는 거고요. 여기 나오면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여기는 저는 보고 있지 않고, 이 관점에서만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여기 나왔던 49K가 깨지지 않는다는 관점이 유지잖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월봉의 흐름이에요. 일단 월봉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나쁜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뭐가 나왔냐면 기존에는 정확하게 하락의 스탠스를 유지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월봉의 저점이 보시다시피 계속 깨졌습니다. 그리고 저점 깨졌고요. 고점이 깨졌죠. 그런데 지금이 9월에 깨졌던 봉이 무슨 봉이었을까요? 바로 저점을 방어했고요. 고점은 높이는 봉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저는 그냥 10월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10월에 9월에 이 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10월은 월봉의 고점을 9월 걸 넘지 않더라도 저점만큼은 방어할 의도가 굉장히 다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주봉에서조차도 완전한 양봉으로 지금 지키는 흐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최소한 9월 23일부터 이주봉이 끝나는 10월 7일까지는 저는 이주봉이 저점을 반드시 지킬 거라 보고 있고요. 결국 그 최대 의미는 21일까지 저는 저점을 방어할 생각이 워낙 높고, 또 다시 이주봉이 생성되는 이번 주에 고점을 넘겼다는 얘기는 저점을 지키면서 고점을 계속적으로 스탠스를 바꿔가는 흐름이 나와서 이평선상 정배열을 만드는 구조가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준다고 해도 저는 57,625를 일단 주요 지지선으로 볼 것 같고요. 이 부근 안에서는 계속적인 횡보 안에서 다시 슈팅으로 가는 흐름으로 정배열이 바뀔 것 같다는 관점을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이러한 모든 이슈는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개미털기 중에 웅덩이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파월은 이랬습니다. 경제가 예상대로 발전 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 계획 총 50bp. 자, 우리가 저 횡보하는 데 있어서 구간들마다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중동 이슈는 후반부에 말씀을 드린다 했으니까 일단 건너뛰고요. 그럼 일단 추가 금리가 50bp가 일단 2달 안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10월, 11월, 12월 중에 50bp, 0.5bp가 가든 0.25가 두 번 떨어지는 간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금리 인하했을 때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올랐죠. 저는 파월은 분명히 예상치 못한 파업 그리고 전쟁 이슈는 있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 막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제멋대로 날뛰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이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줬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방어를 해 나가면서 미국의 정말 중요한 지금 미 대선이 있는 이 시국에, 그리고 경제가 다시 상승을 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 막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미 대선까지 이어져서 해리스까지 당선이 돼서 시장이 상승으로 가는 게 제가 봤을 때 상승 시나리오의 가장 높은 확률이라 보고 있고요. 반대로 트럼프일 때는 조금 위험하지만 이 부분은 또 다시 후반에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들은 그대로 흘러갈 것 같다는 게 제 관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시나리오 안에서 컵앤핸들 패턴은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추세 자체는 뭉개지지 않았고 잘 만들어지고 있고 잘 가고 있다. 플랜 B는 이런 말을 합니다. 비트코인 9월 마감가가 63,300이고 6만에서 7만 거래대에서 8개월째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유명한 모델이죠. 바로 플로트 모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보시면요.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 빨간색은 무엇이냐? 그가 만들어놨던 이 데이터를 보시면 빨간색부터는 상승으로 접하는 시기에 도달하고 있는 부분이죠. 저는 결국 저점은 나왔고 이제 빨간색에서 도다시 상승으로 가는 이 시국에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누군가는 사고 있습니다. 그 지표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걸 누가 샀느냐? 우리가 고래들이 항상 샀을 때 바로 기관들이 뛰어들었는데요. 그 기관들이 지금 바로 디지털 자산 운용사, 즉 펀드의 비트코인 보유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 중입니다. 그거는 바로 전통 금융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사는 사람이 기관이란 점, 그리고 또한 월봉이 이미 월봉 패턴을 바꾸고 있다는 거, 이러한 정황상 저는 계속적인 상승 포인트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에서 누군가가 돈을 벌려면 페덱스처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에서 공포에 떨 때 누군가는 매수를 해야 하고요. 저는 이 중동 전쟁이 그 매수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동과 비트코인이 연관돼 있을 때 중동 위기는 분명히 시한폭탄입니다. 하지만 미국 연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 시한폭탄인 중동 위기는요. 미국이 지금 노력 중인 것처럼 바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분명히 시한폭탄인 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과연 그게 예상대로 흘러갈까는 조금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긴장은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사망자만 약 1200명이었고요. 인질만 240명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4월 14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는데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심각한 영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S&P 500은 마이너스 5% 하락을 했고 유가도 배럴당 6달러 오르기도 했지만 보름도 채 되지 않아서 진정이 됐습니다. 지난 4월 이란 공격 당시에 일주일 동안 S&P 500은 3% 하락했지만 유가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위기에 따른 주가에 대한 불안은요. 결국 이 얘기를 토들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도 모두가 중국산 코로나 팬데믹 도달했을 때 정말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고 보면 정말 큰 매수 찬스였던 것이죠. 차트로만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공포에 사야 하는 주체가 되지 않을까. 그 잘 나가던 비트코인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저점을 붕괴하면서 부서졌고요. 그 후 여기 3,900이었던 비트코인은 바로 65,000까지 무려 15배가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중동 위기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정말 이 아래로 볼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우리한테는 정말 또다시 상승을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올지 말지를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은 저는 위로 간다는 이 시국상 더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란이 보복은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이란은 확전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면도 이란은 심각하게 확산될 여지는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결국 저는 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란의 현재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이란은 지난 7월에요. 온건 개혁파인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비롯해서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 이제 1년도 안 된 그런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또한 온건파라고 알려져 있는 대통령이 전쟁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쟁에 대해서 이란은 공식적으로 원하지 않고 이란의 덜 강경한 미국 민주당과 현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도 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더군다나 지난 4월처럼 이란의 공격은요. 이스라엘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아침에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에 이미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공격을 사전에 모두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러시아를 통해 이번 공격을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사전에 알리기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 주먹이 너의 오른쪽 뺨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싸운다면 방어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번 쇼도 이런 상황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란은 일단 가만히 있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확전을 원하지도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최대한 그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 방안은 확산이 될 여지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미국 대선이 정말 중요한 이유인데요. 문제는 해리스가 아니라 트럼프입니다. 저는 사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상관없다라고 말했는데 문제는 이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트럼프가 이란의 굉장히 강경한 입장의 대통령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 이란은 훨씬 강한 보복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럴 경우 네타냐후 총리도 이거에 대해서 맞불 작전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 대선은 결국 이도 전인 아닌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횡보를 한다고 보는 거고요. 어느 정도 시차가 좁혀졌을 때 그때 저는 상승으로 튀는 모양새가 나오지만 하락을 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공포에 사는 이 공포를 사야 한다 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중동위기 확산 여부가 미국 연착륙과 글로벌 증시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변수는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이제 첫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요. 그 금리 인하에 누군가가 기름을 끼얹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확전이 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거고요. 중간에서 아마 가장 조율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동과 비트코인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코로나든 어떤 특정한 악재가 있었던 그 큰 악재들은 투자자한테는 정말 큰 기회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요. 결국 그 악재는 해소가 되면 시장에 크나큰 반등을 가지고 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시황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중동과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계속적으로 저를 만나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 얘기를 해봤고요. 내일은 또 다른 재미난 얘기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텔레그램 이제 정말 400명이 끝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입장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